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북 문경에서 평생 사과 농장을 운영해 오신 배정옥 어르신, 올해 73살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봄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시다가 발이 살짝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죠. 그런데 그만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어보니 대퇴골, 즉 허벅지뼈가 금이가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 뼈보다 주변 근육이 더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허벅지 근육이 그 나이에 비해 너무 얇아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 앞에 서면 팔이나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다는 느낌요?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팔 힘이 눈에 띄게 없다는 느낌이요? 아니면 계단 몇 칸 오르내리는데 무릎이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근감소증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량은 중장년기 이후 10년마다 약 6%씩 줄어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대 초반과 70대 초반 사이에 근육의 거의 7분의 1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의학계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2017년부터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우리 전통 식재료인 녹두를 어떻게 먹으면 근육을 살리고 관절 통증을 줄이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녹두를 드시면서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실수 하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왜 근육이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아주 빠르게 근육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서면 이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의학 용어로 동화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스위치만 건드려도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스위치를 세게 눌러야 겨우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그 스위치를 켜는 핵심 물질이 바로 류신입니다. 그것도 한 끼에 최소 2.5g에서 3g의 류신이 있어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제대로 켜집니다. 2026년 유럽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스위치가 반만 켜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녹두 100g에는 류신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건조 녹두 100g 기준으로 약 1.7g의 류신이 들어있습니다. 조리 후 기준으로 녹두죽 한 그릇을 드시면 한 끼에 필요한 류신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다른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최신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류신 혼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근감소증 전문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류신이 단독으로는 근육량 개선에 한계가 있고 단백질 전체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녹두를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조합 방법이 바로 그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당뇨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2024년 대한의사협회지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으면 근육 단백질이 더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녹두가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녹두 안에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라는 물질이 단순히 염증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식품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들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녹두의 혈당 지수는 31에서 38 사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3입니다. 감자는 약 85입니다. 녹두는 이것들의 절반도 안 됩니다. 즉, 녹두를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근육에 필요한 유신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내려온 방법입니다. 녹두와 쌀을 함께 드시는 방법. 이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녹두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반면 쌀에는 메티오닌은 많지만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서로의 빈자리를 딱 채워서 고기 못지않은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기 없이도 건강하셨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녹두 1컵을 따뜻한 물에 6시간 불리세요. 그 다음 현미 반컵, 물 3컵과 함께 약한 불에서 45분 끓이시면 됩니다. 전기밥솥, 죽 모두로 돌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두를 불린 후 껍질을 벗겨내서 드십니다. 더 부드럽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큰 손해입니다. 녹두 연구자료에 따르면 비택신의 97%, 이소비택신의 97%가 바로 이 녹색 껍질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항염증 효과와 혈당 조절 효과의 대부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껍질째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부드럽게 익히시면 껍질이 있어도 잘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방법입니다. 바로 녹두 콩나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콩나물, 보통은 대두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녹두로 만든 콩나물이 따로 있습니다. 녹두 콩나물이라고도 하고 숙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숙주나물이 일반 녹두를 드시는 것보다 몇 가지 면에서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놀랄만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두가 콩나물로 싹을 틔우면 비타민C 함량이 약 2.7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방해하던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 흡수율이 최대 23%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 속이 쉽게 더부룩하신 분들께는 특히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익힌 녹두보다 소화에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 우리도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녹두를 하루 이틀 물에 불린 후 세척하고 체에 걸쳐서 하루 2번 물을 뿌려주면서 서늘한 곳에 놓아두시면 3일에서 4일 사이에 콩나물이 자랍니다. 시장에서 사셔도 물론 됩니다. 이것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시면 됩니다. 또는 녹두죽에 넣으셔도 맛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살짝 데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으세요. 관절이 쑤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은 관절 안에서 타오르는 염증을 직접 억제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황만 드시면 몸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100을 먹어도 한두 개 정도만 흡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검은 후추 한 꼬집을 함께 넣으면 커큐민 흡수율이 최대 20배 높아집니다.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녹두 요리가 거의 다 익었을 때 강황가루 작은 티스푼 하나와 후추 아주 조금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음식이 황금빛이 되면서 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택신과 이소비택신도 관절 연골을 보호합니다. 2021년 연구에서 이소비택신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세포 보호 경로를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관절 안에 연골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강황과 녹두의 항염증 효과가 서로 다른 경로로 작용해서 더 강력하게 관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도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 음식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녹두의 식물성 철분은 고기 속의 철분과 달리 우리 몸이 바로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곁에 있으면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마토 몇 조각을 곁들여 드시거나 다 담은 그릇에 레몬즙을 반 티스푼 짜 넣으시면 됩니다.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 전통 식재료인 참깨를 함께 뿌려 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우유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참깨 한 티스푼, 약 10g에 칼슘이 351mg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 약 200ml에는 약 300mg이 들어 있습니다. 참깨 한 티스푼이 우유 한 잔보다 칼슘이 더 많은 겁니다. 게다가 참깨에는 마그네슘, 아연, 구리도 함께 들어 있어서 이 미네랄들이 서로 도와가며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참깨를 살짝 볶아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은 후 녹두죽이나 녹두 요리 위에 한두 티스푼 뿌려 드세요. 2023년 연구에서 참깨가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이용한 근육 합성은 우리 몸에서 오랜 시간 공복 후에 가장 활발합니다. 즉, 여러 시간 주무시고 난 후인 아침 식사 때가 근육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때 녹두가 포함된 식사를 하시면 유신이 공복 상태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 드시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가능하시면 아침 식사나 이른 점심에 녹두 요리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당뇨 때문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약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오래 복용하면 비타민 B12 흡수를 줄이는 부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녹두와 참깨에는 엽산이 들어있지만 B12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뇨약을 드시면서 녹두를 자주 드신다면 같은 식사에 계란이나 소량의 유제품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B12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 B12 수치 확인을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돼지간이나 돼지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두 음식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녹두와 같은 식사에 드시면 녹두의 일부 성분이 비타민 A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은 음식이지만 같은 식사보다는 다른 때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배가 쉽게 부글거리시는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건조 녹두 100g에 섬유질이 16g이나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건강에 좋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처음에 속을 더부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밥숟가락으로 2~3숟가락부터 드셔보시고 몸이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항상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혈액 희석제, 즉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대표적인 약이 와파린입니다. 2021년 연구에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이 녹두를 정기적으로 드셨을 때 혈액 응고 지수가 불안정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강황도 혈액을 약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 특히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 전문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건조 녹두 100g에 칼륨이 약 1246mg이나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경우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밥심 하나로 힘든 세월을 버텨내셨습니다. 내 몸을 돌볼 틈이 없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녹두는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녹두 안에 근육을 살리는 류신이 들어있고
관절염증을 직접 꺼주는 비택신과 이소비택신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세요. 비택신의 97%가 그 녹색 껍질에 있습니다.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히시면 껍질이 있어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드시면 저녁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오랜 공복 후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훨씬 강력하게 켜집니다. 셋째,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콩나물, 즉 숙주나물을 활용해 보세요. 녹두가 싹을 틔우면 비타민C가 2.7배 높아지고 단백질 흡수율도 올라가고 위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쌀과 함께 드셔서 완전 단백질을 만드시고 강황과 후추로 관절염증을 잡으시고 비타민C 식품으로 철분 흡수를 높이시고 참깨로 뼈를 단단하게 하세요. 항응고제나 신장질환이 계신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 중에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두 손을 짚어야 할 때가 많아지셨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무릎이나 무릎 주변이 쑤시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저녁만 되면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 앞쪽이 금방 타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걸었을 뿐인데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지치시나요?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미 근감소증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상이시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악력 검사나 근육량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악력이 28kg 미만이면 정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여성은 18kg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대한의사협회 2024년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수치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팔 짚지 않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0초 동안 몇 번 하실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60대 여성 기준 평균이 30초에 약 12회에서 14회 정도입니다. 이보다 많이 적으시면 근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지금 상태를 아셨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단계별로 시작합시다. 첫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녹두를 사오셔서 물에 불려두는 것입니다. 건조 녹두 500g이면 한 달도 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사오셔서 하룻밤 물에 불려두시고 다음날 아침에 현미와 함께 부드럽게 끓여보세요. 양념은 없어도 됩니다. 소금만 약간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에 녹두죽이 익숙해지셨으면 이번엔 강황가루를 추가해보세요. 마트 양념 코너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 후추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색이 노래서 낯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오히려 구수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 주입니다. 이제 옆에 참깨를 준비하세요. 살짝 볶아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요. 작은 병에 담아두고 녹두 요리마다 한두 티스푼씩 뿌려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몇 달은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입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매일 아침 녹두죽에 강황, 후추, 참깨를 넣고 드시면서 곁들이로 토마토 몇 조각이나 레몬즙을 조금 넣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4가지가 한 번에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동네 마트에서 숙주나물을 사다가 살짝 데쳐 간단히 무쳐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숙주나물 한 봉지가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지금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갑자기 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 3번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씩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좋습니다. 첫째,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다리 근육을 사용하면서 녹두에서 공급된 류신이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류신이 스위치를 켰으면 실제로 근육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그 스위치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셋째, 균형 감각이 훈련되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쭉 펴고 10초 유지하다가 내리는 동작을 양쪽 번갈아 10회씩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이것이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녹두 관련 정보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먼저 드리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당뇨가 있어도 녹두를 먹어도 될까요? 대답은 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녹두의 혈당 지수가 31에서 38 사이로 매우 낮아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트포르민을 드신다면 B12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질문 둘입니다. 녹두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네, 매일 드셔도 됩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질문 셋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류신만 따로 사서 먹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최신 연구에서 류신 단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류신이 작동하려면 다른 필수 아미노산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류신 단독 보충제보다는 녹두처럼 다양한 단백질이 함께 있는 음식을 통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드시면 추가 비용도 없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넷입니다. 녹두가 몸에 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전통 한의학에서는 녹두가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용도로 즐겨 드시는 이유도 있지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위장이 특히 차가운 분들은 강황을 꼭 넣어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강황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녹두와 강황을 함께 드시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질문 5입니다. 어떤 분이 녹두 드셨더니 두드러기가 났어요 라고 하시던데요. 드물지만 두과식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조금만 드셔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 피부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보신 내용은 어떠셨나요? 비싼 약 없이도 복잡한 방법 없이도 우리 부엌에 이미 있거나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강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자식들 키우면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그 강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강함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걷는 것,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하는 것, 여행을 다니면서 당당하게 사진을 찍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녹두 드시는 방법을 달리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봄철에는 새로 나온 봄나물을 곁들여 드세요. 달래나 냉이를 살짝 데쳐서 녹두죽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봄철에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관절이 특히 더 시릴 수 있는데 강황을 조금 더 넣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여름에는 녹두를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두를 잘 익혀서 식힌 후 오이를 채 썰어 함께 넣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여름철 별미가 됩니다. 더위가 심할 때 녹두에 열을 내리는 성질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을제철에는 호박을 함께 넣어보세요.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달콤한 맛도 더해져서 드시기도 좋습니다. 겨울에는 생강을 조금 넣어 드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서 우리 중관절이 더 아프신 분들께는 강황과 생강을 함께 넣은 녹두죽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 이제 오늘 만나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중 한 분이신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강태민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퇴직하신 분이세요. 평생 운동을 즐기신 분인데 은퇴 후 5년이 지나면서 허벅지 힘이 크게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왼쪽 무릎이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거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처음엔 무릎 주사를 맞으셨는데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다가 다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녹두와 현미를 함께 끓인 죽에 강황과 참깨를 넣어 드셨습니다. 거기에 하루 2번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2달 반 후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악력도 조금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과학으로 검증된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릎이 안 좋다고 계단을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팔 힘이 없어서 마트 쇼핑백을 들기 힘드시다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세요.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을 위해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식한상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녹두가 입에 안 맞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맛에 익숙해지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현미 비율을 좀 더 높이시고 녹두를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육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주에서 4주는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먹었는데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가 정말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한 발씩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시작이 6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10년마다 약 6%씩 줄어들고 이것이 쌓이면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녹두는 우리 세대가 오래전부터 알고 드시던 음식입니다. 그 안에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 있고 관절 염증을 꺼주는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 있습니다. 혈당까지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실 것은 이 3가지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아침에 드세요. 소화가 약하신 분은 숙주나물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을 지키면 손주들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방법을 먼저 시작해 보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